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람이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사람이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좀 아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독서 교육에 대해서 할 예정인데 그 언어에 대해서 먼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면 우리가 독서를 왜 필요한지 그런 걸 좀 같이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아이들이 이제 시기에 따라서 언어를 이제 습득하는 과정들이 있는데요. 혹시 언어를 배울 때 뭐부터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오, 맞아요. 듣기부터 배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선 지금 봤을 때 듣기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 아기가 이렇게 포대기에 쌓여 있을 때만 해도 이렇게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맨날 울기만 하고 잠만 자고. 근데 이때에도 이미 듣기를 끝낸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생후 3개월 정도만 돼도 이 아이들이 엄마 모국어에 대한 모국어 변별을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역, 니은, 디귿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소리를 다 변별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그 소리들을 다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해요. 뭐 엄마 목소리, 아빠 목소리도 당연히 예, 이해할 수 있는 게 맞고요. 근데 이 듣기의 과정이 끝난 다음에 두 번째로 말하기를 하기 시작하겠죠. 근데 요 말하기를 할 때 뭐랄까요? 애들이 처음에는 이제 발음하기 쉬운 발음부터 쉬운 자 모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이 엄마 아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엄마 아빠 하는 그 소리가 이 미음은 비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콧소리를 좀 내는 거고 아 소리는 그 입을 쫙 벌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 그리고 엄마 아빠를 애기들이 이제 부르는 이유가 뭔가 요청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모든 언어에서 이 뭐 이제 아 소리를 들어가게 하는 아 소리랑 입소리 그러니까 입이 이렇게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그런 소리로 아빠 엄마를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를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 듣기를 하고 말하기를 하면서 모국어에 대한 습득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예요. 읽기. 우리가 이제 읽기를 가르칠 때 혹시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아이들한테 이제 글을 가르칠 때 이거는 이제 가야 소리 내봐 가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나야 나라고 소리 내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기역 받침 이렇게 넣어서 요거는 이제 소리가 각이야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는 기역 붙이면 낙이야 라고 소리를 가르칩니다. 근데 이 과정이요 뭐랄까 일종의 기호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글자를 읽어내는 그 과정 자체는 기호를 해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 기호를 읽어내는 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이 아이들이 이걸 읽는 과정이 되게 오래 걸려요.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어는 여기 기역에다가 아를 붙여가지고 가 소리를 내잖아요. 근데 이 뭐랄까 음소를 다 나눠서 그러니까 자음 모음을 나눠 가지고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방법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가르치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역 플러스 아 소리는 가 소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가르치려면요. 어느 정도 성인이 된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는 그냥 이 가 소리는 가 소리야라고 요렇게 쓰여진 거는 가라고 발음해라고 그냥 가르쳐 주거든요. 어 근데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요. 아이들이 결국에는 이 읽기라는 것도 아이들이 이미 귀로 들었을 때는 가 소리나 나 소리나 낙 소리, 각 소리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미 인식하고 있는데 이 가라는 모양에다가 내가 원래 알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이걸 뇌라고 해볼게요. 이 아이들 뇌에 이미 가라는 소리가 담겨 있거든요. 근데 그 소리를 이렇게 생긴 기호로 변환시키는 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읽기의 과정은 굉장히 뭐랄까 고차원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전 세계에 3,000개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언어 중에서 그 문자는 56개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3,000개의 언어 중에서 대부분은 문자 없이 그냥 생활을 하고 있고 그 말이라는 거는 듣기나 말하기 정도 수준에서 그냥 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으로만 따지자면 이 문자 활동은 그렇게 뭐랄까 본능적인 활동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이제 문명 사회고 문자가 필요하고 이 읽기라는 과정을 반드시 하게 된 거죠. 읽기라는 과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또 손대야 할 부분이 바로 글쓰기입니다.
근데 이 글쓰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읽기가 인간의 본능이 아닌 것처럼 글쓰기도 인간의 본능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글쓰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번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아기가 이렇게 있는데 우선 여기서 제일 포인트가 될 만한 것은요. 입력 그리고 산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입력 과정에서 처음에 입력 가장 쉬운 단계는 듣기. 그래서 얘가 이제 귀로 막 들어요, 소리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발화를 하기 시작하죠. 두 번째는 말하기.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되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학교를 가서 슬슬 이제 배우기를 시작하죠. 배우기 시작하면서 세 번째는 읽기를 배우게 되고요. 이제 여기를 보게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쓰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제 4회 강의를 통해서 결국에 우리 아이들한테 독서 교육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 쓰기예요. 그래서 쓰기를 통해서 어떻게 나머지 활동들을 좀 할 수 있는가, 그거를 좀 잘 포인트를 둬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래요. 사람이 언어를 배우는 과정 자체는 듣기 다음 말하기, 읽기, 쓰기. 근데 그 중에서 듣기와 말하기는 너무나도 당연히 하는 것들이고요. 3단계부터 4단계는 어떤 인간의 고차원적인 문화 수준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가면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애들이 국어 시험을 봤을 때 당연히 잘할 거다라고 사실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중고등학교 혹은 수능에서 나오는 국어 시험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한국어 능력은 아니에요. 그냥 한국어 뭐 대화하고 뭐 의사소통하고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운 텍스트를 제대로 읽어낼 수 있고 제대로 표현해낼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3단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